열심히 페달을 밟았는데 자전거가 뒤로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밟을수록 더 빠르게. 웃음이 나올 것 같지만 이건 실험 단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자전거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면 마치 앞으로만 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라 했던, 설계자가 굳이 역주행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바퀴를 굴려야 하는데 바퀴를 거꾸로 잡아당기는 구조였던 겁니다. 돈을 주고 산 자전거가 앞으로 가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밟을수록 뒤로 미끄러지는 상황. 마치 냉장고를 켰더니 열이 나오는 것처럼 목적과 결과가 완전히 반대였는데, 이 황당한 기계를 만든 사람도 타는 사람도 진지했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인류가 자전거 하나를 제대로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황당하고 처절한 실패를 반복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두 바퀴로 이동한다는 개념을 떠올린 건 1817년입니다. 독일의 귀족 카를 드라이스라는 사람이 만든 기계였는데 이름은 드라지네 또는 드레지엔이라고 불렸습니다. 생김새는 지금 자전거와 비슷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페달이 없었습니다. 바퀴가 두 개 달린 나무 프레임에 올라앉아서 두 발로 땅을 차며 나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드라이스는 이 기계를 타고 숲길을 달리며 말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새로운 다리를 꿈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우아한 귀족이 정장을 입고 플린스톤식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보면 신문물 같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냥 고급 나무말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말 대신 이 나무 기계 위에 올라타 우아한 표정으로 시내를 떠다녔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킥보드 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지네가 당시에는 꽤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했습니다. 나 신식 기계 탄다는 과시용으로 쓰였던 거죠. 문제는 이걸 타다가 사람들이 다리를 너무 많이 써서 오히려 걷는 것보다 더 피곤해졌다는 겁니다. 두 발로 땅을 계속 차야 하니 허벅지가 타들어가고 충격 흡수 장치가 전혀 없는 나무 바퀴라 돌길을 달리면 온몸이 진동으로 들썩였습니다. 결국 파리 등 일부 도시에서는 보행자 안전 문제로 인도와 보행로에서 드라지네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발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도심 주요 도로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발을 땅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로 땅을 차는 게 아니라 바퀴를 직접 돌려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여기서 인류 최초의 페달 자전거인 벨로시페드가 등장했습니다. 1860년대 프랑스에서 미시오 가문이 앞바퀴 축에 페달을 직접 쥐는 방식을 고안했는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선풍기 날개에 발판을 달아놓고 발로 직접 돌리는 것과 같은 발산이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구조의 치명적인 약점은 페달 한 번으로 바퀴가 한 바퀴밖에 안 돈다는 점이었습니다. 페달과 바퀴가 완전히 1대1로 연결되어 있으니 다리를 아무리 빠르게 돌려도 속도가 거의 나지 않았던 겁니다. 성인 남자가 죽어라를 밟아봤자 시속 10km 안팎이 고작이었는데 빠르게 걷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속도를 높이려면 페달을 더 빠르게 밟는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다리 속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바퀴를 더 크게 만들면 됩니다. 같은 회전수라도 바퀴가 크면 더 멀리 나아가니까요. 마치 보폭이 넓은 사람이 걸음수가 같아도 더 빨리 가는 것처럼요.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한 자전거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페니 파딩이었습니다. 앞바퀴의 지름이 최대 150cm에 달했는데 성인 남자 키와 맞먹는 크기였습니다. 뒷바퀴는 반대로 아주 작아서 지름이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보면 영국 동전 페니와 파딩을 나란히 세워놓은 것 같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당대 신문사파를 보면 양복을 입은 신사들이 거대한 바퀴 위에 매달려 도시를 질주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거의 서커스 고개단이 거리 전체를 점령한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타는 사람은 거대한 앞바퀴 위에 올라앉는 구조였는데 안장 높이가 거의 2m 가까이 됐습니다. 올라타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술이었고 내리는 것도 기술이었습니다.
속도는 놀랍도록 빨라졌습니다. 앞바퀴가 크니까 페달 한 번에 훨씬 멀리 나아갈 수 있었고 숙련된 선수들은 시속 30km 안팎을 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문제는 이 기계가 너무나 위험했다는 겁니다. 2m 높이에 앉은 상태에서 앞으로 고꾸라지면 낙법을 쓸 시간조차 없이 머리부터 지면에 박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작은 돌멩이 하나, 땅의 작은 틈 하나에도 앞바퀴가 걸리면서 탑승자가 앞으로 튕겨 나갔는데 이 사고 유형을 당시 영국에서는 헤딩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로 착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자전거 경주 대회에서 선수들이 줄줄이 헤딩을 하다 보니 구경꾼들이 경기보다 이 장면을 더 기대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페니파딩을 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체중이 무거우면 올라탈 수가 없었고 키가 작아도 탈 수 없었으며 균형 감각이 없으면 10m도 못 가서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 자전거는 부유한 젊은 남성들만이 탈 수 있는 위험한 사치품이 됐습니다. 여성들은 구조 자체가 달라서 탑승이 불가능했고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전거라는 게 모든 사람이 탈 수 있어야 교통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페니파딩은 탈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였습니다. 빠르긴 했지만 대중화는 요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엔지니어들은 전혀 다른 문제를 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바퀴를 직접 돌리지 않고 힘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었는데 이미 다른 기계에서 쓰이던 기어를 본격적으로 자전거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원리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작은 톱니바퀴가 큰 톱니바퀴를 돌리면 작은 바퀴가 여러 번 돌아야 큰 바퀴가 한 번 도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이걸 반대로 이용하면 페달을 천천히 돌려도 바퀴를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톱니바퀴를 직접 맞물리게 하면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됩니다. 오른쪽 바퀴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맞물린 왼쪽 바퀴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합니다. 이건 기초 물리학이었는데 일부 설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품이 나왔습니다. 실제 사례로 전해지는 이야기들 중에는 페달을 앞으로 밟으면 뒷바퀴가 뒤로 돌아서 자전거가 뒤로 가는 황당한 결과가 벌어졌다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열심히 밟는데 뒤로 밀려나는 자전거. 마치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데 반대 방향으로 벨트가 돌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타본 사람은 자기가 뭔가 잘못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밟았다가 더 빠르게 뒤로 밀려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방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에 톱니바퀴를 하나 더 끼워 넣는 방법도 시도됐습니다. 두 톱니바퀴 사이에 세 번째 바퀴를 넣으면 방향이 다시 반전되어 원래대로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당대 기술자들 사이에서 시도됐지만 세 개의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물리려면 제조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했고 당시 기술로는 그 수준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톱니가 삐걱거렸고 달리다 보면 맞물림이 풀려버렸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페달에 힘이 전달되지 않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고속으로 달리다 구동력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당시 신문과 의료 기록에는 단순한 균형 상실뿐 아니라 바퀴, 프레임 파손, 브레이크 불량 같은 기계적 결함 사고가 끊임없이 보고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일부 도시에서는 자전거를 죽음의 기계라고 불렀고 의사들이 공개적으로 자전거 탑승을 만류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에는 자전거를 타다 다친 사람들의 사연이 연재됐고 일부 지방 행정부는 자전거를 위험한 발명품으로 규정해 규제 논의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자전거는 발명은 됐지만 여전히 안전하게 탈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무렵 기술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중요한 관찰이 이루어졌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두 톱니바퀴가 서로 직접 닿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물체가 힘을 주고받으려면 반드시 서로 맞닿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지 않아도 줄 하나를 함께 잡으면 같은 방향으로 당길 수 있는 것처럼 체인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 두 스프로킷을 연결하면 방향 반전 없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발상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1885년 영국의 존 캠프 스탈리가 이 원리를 완성된 형태로 구현했습니다. 이름은 로버 세이프티 바이시클, 즉 안전자전거였는데 이름 자체에 당시 자전거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됐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뒤 바퀴 크기가 비슷했고 체인이 뒷바퀴를 구동하는 구조였으며 탑승자의 무게 중심이 낮아졌습니다. 페니파딩에서 2m까지 됐던 안장 높이가 1m
5m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넘어져도 죽지 않는 자전거였습니다. 당연히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체인 구동 방식이 가져온 변화는 자전거의 안전성 향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체인과 스프로킷의 크기 비율을 조정하면 같은 페달 힘으로 더 빠른 속도를 낼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적은 힘으로 오르막을 오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기어비 개념의 실용화였는데 마치 지렛대를 이용하면 약한 힘으로 무거운 돌을 들 수 있는 것처럼 스프로킷 비율을 통해 인간의 근력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앞 스프로킷이 크고 뒷 스프로킷이 작으면 속도가 올라가고 그 반대면 힘이 올라갑니다. 기계가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체인 구동 방식의 파급력은 자전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가 등장했을 때 구동 방식으로 체인이 채택됐고 초기 자동차들도 체인 구동을 사용했습니다. 산업용 기계에서도 체인을 이용한 동력 전달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 때도 엔진에서 프로펠러로 동력을 전달하는데 자전거 체인을 활용했습니다. 자전거에서 시작된 체인이 하늘을 나는 기계에도 쓰인 겁니다. 2바퀴짜리 이동수단을 풀다 나온 해법이 20세기 기계 문체명 전체의 기반이 된 셈이었습니다. 체인 구동 자전거가 대중화되자 사회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페니파딘이 젊은 상류층 남성의 전유물이었다면 안전 자전거는 누구나 탈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고 이는 여성의 이동 자유와 독립성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19세기 말 영국과 미국에서 여성 자전거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자전거를 자유의 기계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전거 한 대가 사회 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못타는 사람 없이 모두가 탈 수 있는 자전거가 됐을 때 비로소 그것은 교통수단을 넘어 문화가 됐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자전거 보급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졌는지는 기록들을 통해 확인됩니다. 18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영국 전체 자전거 수는 수만 대 수준이었는데 1890년대에 접어들며 수십만, 심지어 100만 대를 훌쩍 넘는 규모로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기 시작했고 배달 산업이 생겨났으며 도시 외곽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도시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체인 하나가 도시의 생활 반경을 넓혀버린 겁니다. 인간의 다리로 갈 수 있는 거리가 2배, 3배로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자전거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파생 산업도 함께 커졌습니다. 고무 타이어 산업이 자전거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했고 금속 가공 기술이 정밀해졌으며 볼베어링 기술이 자전거 바퀴축에 처음 대규모로 적용됐습니다.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 발전한 이 기술들이 그대로 자동차 산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포드, 벤츠 같은 초기 자동차 회사의 창업자들이 자전거 수리점 출신이거나 자전거 제조업 경험이 있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전거의 실패와 개선이 만들어낸 기술 축적이 자동차를 낳은 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는 자전거는 이 모든 실패의 총합입니다. 발로 땅을 차던 나무 기계, 거대한 앞바퀴 위에서 머리부터 바닥에 꽂히던 위험한 사치품, 페달을 밟으면 뒤로 가던 황당한 발명품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체인은 2바퀴를 연결하는 금속 고리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실패를 연결한 고리입니다.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뒷걸음질을 쳐야 했는지 페달을 밟을 때마다 그 사슬이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